읽어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좋은 글을 우리 김인자 선생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제가 장애 당사자이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양육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살짝 지금 아직까지 청소년기 자녀들이 있고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 제일 큰 딸이 19살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 곧 성인이 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생애 주기별로 이읍 하나만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임신기 엄마, 임신 후부터 해산까지의 엄마였을 때예요. 처음에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두 줄을 딱 봤을 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인자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 글을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글을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신기 엄마, 임신기 테스트를 했을 때 두 줄 본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내 몸에도 심장이 2개가 되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이렇게 건너뛰고 제가 줄을 쳐왔는데 그것만 읽어도 되나요? 네. 볼록 나온 배는 나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목발을 양쪽으로 벌려짓게 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구른 적도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다. 만삭되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불편했고 자다가 돌아눕기도 많이 힘들었다. 산부인과를 가기 위한 이동도 많이 불편했다. 버스 타기가 힘들어 택시를 탔다. 교통비가 부담스러웠다. 양아지 소아마비로 인해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임신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 이동과 동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제왕절개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도 부담스러웠던 시기였다. 그 다음에 영아기 엄마, 생후 24개월까지 손목에 주사바늘을 꽂고 수술대에 올랐다. 양쪽 팔과 다리는 개구리를 해부하는 듯 벌려 묶였다. 띠띠 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 다리가 저렸다. 일주일 만에 아기를 보았고 비로소 출산을 실감했다. 2주를 입원해야 하는데 간병인이 없어 일주일은 혼자 보내야 했다. 휠체어를 타고 수유실을 매일 찾았다. 아기는 하품도 하고 우유도 잘 먹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 산후조리를 받지 못했다. 아기를 돌보는 일도 어려웠다. 갓난아기를 씻기기 위해 물을 떠올 수 없었다. 아기를 이불에 눕힌 채 살살 끌어 화장실 앞에서 씻겼다. 그나마 누워있을 때가 편했다. 아기가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자 일이 2배로 늘었다. 호기심 많은 아기는 아무 물건이나 입으로 가져갔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 꺼내놓았다. 위험한 곳에 있어도 빨리 갈 수가 없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돌이 지나고 걸을 때는 넘어져도 일으켜 주지 못했고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 아기는 모든 걸 스스로 했다.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걸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같이 돌봐줄 누군가가 절실했던 시기였다. 유아기 엄마,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나에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나이가 되었다. 목발을 만지며 엄마는 이걸 왜 가지고 다녀? 라며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네를 탈 때도 엄마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모 밀어주세요를 많이 했다. 친구 엄마랑 다른 나를 아이도 아는 눈치였다. 목발을 짚고 아이를 따라다닐 수 없어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다리가 불편해요 라는 말을 많이 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건지 주위의 어른들의 말해줬는지 엄마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어린이집 행사나 나들이가 있을 때 함께 가주지 못해 늘 미안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육아와 함께 일일 나들이를 도와줄 엄마가 필요한 시기였다. 아동기 엄마 만 6세에서 11세까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는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았다. 장애로 인해 불편함, 어려움에도 엄마로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본인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언니, 오늘 애들 공개 수업 있었는데 왜 안 왔어요? 라는 말을 아이의 친구 엄마한테 들어야만 했다. 서운한 마음에 아이에게 물었더니 장애인이냐? 라는 말이 욕이라며 엄마는 왜 장애인인데? 하며 도리어 되물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아이에게 어떤 말로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나 또한 장애인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시기였다. 청소년 연기 엄마 만 12세부터 19세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림, 인내심의 배려심까지 두루두루 갖추어야 했다. 부모님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다. 가난한 장애인 엄마를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사춘기가 온 아이는 나 어떡해. 사춘기 때 조금 힘들었더니 갑자기 감정이 올라요. 어떡하지? 사춘기가 온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내 능력에서는 해줄 수 없었고 어떡하죠, 선생님? 아이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네. 네. 청소년기 엄마 5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김영재 선생님이 도저히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봐도 울컥했거든요. 이게 사실 미리 원고를 읽으면서 그래도 제가 제 3자니까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때 애 키우면 제일 힘들었던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몇 년간의 기간이 한목에 다 이제 떠오르고 이럴 텐데 제가 좀 대신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우리 아이가 이제 12살에서 한 19살까지 이제 원래 몇 살입니까? 요 녀석이? 19이요. 이제 원래 네. 딱 19이네요. 이제 아직도 사춘기가 다 지나가지 않은 10대 이제 마지막 해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림, 인내심에 배려심까지 두루두루 갖추어야 했다. 부모님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다. 가난한 장애인 엄마를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사춘기가 온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내 능력에선 해줄 수 없었고 아이는 나를 떠났다. 기나긴 시간 아이를 기다린 끝에 아이는 돌아왔다. 돌아온 아이는 화가 많아졌다. 참고 또 참았다. 나보다는 아이 위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더디지만 아이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어깨를 밟고 세상을 봐요 라는 어느 강사님의 말처럼 아이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덕분인지 아이 또한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한 단락이고 마지막 부분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성년기 엄마에 대한 성년기 주제를 엄마. 가지고 마지막 네. 그 단락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년기 엄마 만 20세에서 39세까지 곧 성년기 엄마가 된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가 반려자를 만남에 있어 내가 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엄마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결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나는 임신기를 시작으로 청소년기의 엄마다. 곧 성인기의 엄마가 된다. 아이들이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가 되어도 나는 아이들의 엄마다.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엄마가 될까? 노년기가 된 아이들은 나를 어떤 엄마를 기억할까? 엄마를 만들어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엄마다. 선생님, 제가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이랑 이거 간단하게 네네네. 요약한 거를 한 번도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예를 들면 뭐 임시기 때는 어떤 게 있고 또 엄마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거를 미리 좀 교육을 받아 놓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임신기나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딱 가르쳐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주기별로 내가 지금 임신기가 있을 때는 임신기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영아기의 아이를 키울 때는 그때마다 이렇게 그룹 이렇게 단계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교육과 함께 또 제가 아까 불편한 상황 얘기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임신기 때는 병원 가는 게 힘들었고 또 이렇게 도와줄 사람 필요했고 영아기 때는 이제 산후조리와 함께 또 아기를 혼자 돌보기 힘들었으니까 아기 돌봄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활동부조 서비스를 받으면은 엄마들한테 아기 돌봄 서비스는 또 지원이 안 된대요. 근데 자녀는 있고 스스로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고 아이 돌봄을 활동부조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분리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따로 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따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청소년까지 제가 자녀들을 키웠고 이제 아이들이 성년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그 편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막 결혼까지 갔다가 이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식장에 들어갔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회적인 이렇게 생각, 그 장애는 솔직히 그냥 불편한 것이지 그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내 자녀랑 결혼하는 거지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당사자만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하나 딱딱 개체로 그 당사자만. 저 그냥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질문을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 뭐 자녀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부모 교육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혹시 그런 걸 그런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김영자 선생님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임신하고 막 출산하고 여기 아동기까지는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조금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는 한빛평생교육원 거기서 이제 부모 교육을 진행해 주더라고요. 장애 여성 부모 교육인가요? 일반적인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부모 교육이었는데 대부분 장애 여성분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아까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뭐 내 생애 엄마는 처음이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 처음에 딱 엄마가 돼서 저도 막 "헉, 너무 아이들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이럴까 그 갑자기 닥친 거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청소년기에 대한 정보도 좀 알고 아 저 나이 때 저렇구나 하는 거를 아까 뭐 어깨를 밟고 세상을 보니까는 내려놓으려면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말도 그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거거든요. 우리 김영자 선생님은 이렇게 아마 이거 발표를 들으신 여기 그 유튜브 참여자들도 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은 20년 육아일기를 우리가 압축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출산 그 산부인과에서 느꼈던 느낌부터 또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또 느끼게 되는 아픔까지 20년 그 자녀 양육 기간을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 한 10여 분에 걸쳐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곧 이렇게 주장하시는 군데군데 이제 주장을 하시지만은 출산할 때도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도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또 이제 이게 사춘기를 겪을 때도 또 어떤 상담이나 어떤 조언이나 어떤 뭐 교육이나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우리 사회에서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장애 여성이 자녀 양육과 출산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장애 여성이 방금 이제 그 김영자 선생님처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혹은 천안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 김영자 선생님이 그 양육을 하면서 지원 받은 거 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원 받았던 거요? 제가 지원 받았던 거요? 네네. 임신기 때는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뭐지? 영아기 때 네. 제가 여기 임신기에 있네요. 제왕절개 출산으로 한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2주에 입원을 했어야 되고 또 수술비도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털어놨더니 네. 이때 어떻게 해서 이게 충남 여성 장애인 연대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때 이렇게 나중에 결제한 후에 이거 수술비를 약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 여성 당사자들이 출산을 하면은 출산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충청남도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비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일정 경우에 이제 출산비를 이렇게 지원받죠. 모든 장애 여성이 다 그렇죠. 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정리하면 예전에는 우리 네. 그 김예 선생님이 출산할 때는 벌써 한 만으로 18년 전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네. 거예요. 뭔가 이제 민간 단체에서 뭔가 약간 지원이 있었는데 정부 도나 아니면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조례가 이제 많이 이제 제정되고 하면서 또 이제 복지부에 이제 시책도 만들어지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보통 한 100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지원비 제도가 지금은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자녀가 둘째 세 명이에요. 자녀 세 분이세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어요. 그러시구나. 애국자시잖아요. 이렇게 장애 여성들 애국자신데 나라의 지원은 별별찮은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건 어떤 겁니까? 있습니까? 지원 받았던 내용이요? 뭐 지금 지원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과거 지원 받았던 거. 제가 장애인 당사자다 보니까 아까 뭐 말한 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제 스스로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사 도움 서비스 위주로 받고 있어요. 아, 근데 가사. 예,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좋은 영향을 주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세요.
갖고 어쨌든 아이 육아를 할 때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시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막 이렇게 해주실 때 저는 나름 저희 뭐 친척이나 엄마보다는 활보 선생님한테 더 자녀에 대한 양육과 함께 이렇게 그런 조언을 많이 듣고 또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가사 도우미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도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분한테 가사 도우미라는 어떤 이게 신체적 그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어떤 그분들의 조언 같은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네. 그죠? 저는 저거 활동 보조 서비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대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장애가가 있어서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저보다 더 불편한 사람은 정말 자기 손으로 자기 혼자 의식주 해결이 조금 이건 너무 멀리 가는 건가?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육아 도움하고 활보 서비스가 이렇게 분리돼서 두 개가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항상 어쨌든 내가 장애인 당사자기도 하지만 또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장애인 당사자로 받은 서비스를 또 내가 못 받고 그걸 이제 자녀 양육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예를 우리가 동료 상담 제도 있잖아요. 혹시 그 김영애 선생님은 동료 상담사 자격 같은 거 있나요? 자격증은 없고요. 네. 수료증은 있어요. 예? 수료증만 있어요. 수료증이요? 네. 예. 그래서 이 동료 상담 우리 이제 자립생활 운동 진영에서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동료 상담 프로그램 그 동료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 중에 출산의 경험이 있는 장애 여성이 이제 미래의 엄마가 되실 분 혹은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장애 여성에게 미리 경험한 자로서 동료 상담 같은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거, 양육 노하우 같은 거 전달할 수 있는 이제 동료 상담가 중에 좀 특화된 동료 상담 서비스 이런 것도 생기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경험자로서 좀 어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럼 김은경 선생님 직접 한번 해보시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알려주세요 하면은 임신기 때 제가 지금 이런데 네. 언니는 어땠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전체 경험 얘기하고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제가 만약에 했던 방법 중에 좋았던 방법이 있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좀 이야기 길었는데 우리 김윤택 선생님이 지루